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SLM 코퍼레이션. 우리에게는 셀리메이란 이름으로 훨씬 더 익숙하죠. 미국 최대 학자금 대출 기관인 이 기업을 심층 해부해 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클 때에 이 회사는 정부 정책 변화라는 아주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요. 무려 5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도박의 핵심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부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여기 50억 달러짜리 새로운 시장이 열렸으니 한번 해보시죠 하고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요? 조금 비현실적으로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셀리메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학자금 대출 시장 전체에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플러스 개혁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연방정부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주요 대출 프로그램, 이른바 플러스 론을 없애기로 한 건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정부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된 수많은 학생들이 민간 대출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 시장의 최강자인 셀레메이가 그 거대한 수요를 흡수할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네, 바로 50억 달러. 이 숫자가 바로 정부 개혁이 완전히 시행됐을 때 셀리메이 같은 민간 대출기관들 앞에 새롭게 열릴 연간 시장 기회의 추정 규모입니다. 이건 뭐 기존 시장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아예 없던 시장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요. 그야말로 게임의 판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리메이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잡기 위해서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냥 뭐 하던 대로 대출만 더 많이 늘리는 그런 단순한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비즈니스 전략의 뿌리부터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자본 경량화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걸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은행들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직접 끝까지 들고 가면서 모든 리스크를 짊어졌잖아요. 근데 새로운 셀리메이는 다릅니다. 마치 실력 좋은 부동산 개발사가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KKR 같은 큰손 투자자들한테 팔아 넘기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그 부동산을 관리해주면서 꼬박꼬박 안정적인 관리 수수료만 챙기는 훨씬 더 영리하고 가벼운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새로운 모델은 바로 이 4단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첫 단계로 우량 대출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두 번째로 KKR 같은 든든한 파트너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핵심인데, 만든 대출 자산을 이 파트너에게 팔아서 리스크를 넘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제 대출 관리, 즉 서류 작업이나 돈 버는 일 같은 건 계속하면서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최근에 세계적인 투자회사 KKR과 맺은 다년간의 파트너십 계약이 바로 이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변화의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현재 8%에 불과한 수수료 기반 수익 비중을 2030년까지 무려 21%로 거의 3배 가까이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 버는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오르내리는 외부 충격에도 덜 흔들리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회사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략 변화에 대해서 월가의 시선이 정확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엄청난 기회다 라면서 환호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건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냐 라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강세론, 즉 불과 약세론, 배어의 뜨거운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부터 양측의 날카로운 주장을 하나씩 들어보시죠. 강세론자들은 명확한 성장 경로가 눈앞에 펼쳐졌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약세론자들은 상당한 경기 역풍과 실행 과정에서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강세론, 그러니까 이 회사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는 쪽의 주장부터 들어보죠. 이들의 주장은 회사 측이 직접 제시한 청사진에서 시작됩니다. 셀리메이는 정부의 필러스 개혁 덕분에 2026년 한 해에만 대출 실행액이 무려 12%에서 14%나 성장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폭발적인 숫자죠. 경영진의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아주 낙관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2027년부터는 주당 순이익, 즉 EPS 성장률이 10% 후반에서 20% 초반까지 쭉쭉 올라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약세론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데 따르는 대가는 없습니까? 이들은 이 엄청난 기회를 잡는 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가 그 대가입니다.
회사가 내놓은 2026년 비용 예상치인데요. 무려 7억 5천만 달러에서 7억 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늘어나는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마케팅도 더 해야 하고 기술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에도 돈을 쏟아부어야 하니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약세론자들이 지목하는 또 다른 핵심 리스크입니다. 바로 총 대출 연체율인데요. 4.0%.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만약에 앞으로 실업률이 오른다거나 하는 식으로 지금의 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 더 나빠진다면 어떨까요? 이 연체율은 셀리메이의 발목을 잡는 아주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의견을 종합해보니 보유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주식의 미래를 놓고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표가 사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한 장으로 요약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 즉 EPS는 오히려 약간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회사가 못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엄청난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마케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의도적으로 확 늘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단기적인 이익을 희생해서 장기적인 도약을 준비하는 그런 승부수인 셈입니다. 이렇게 판돈이 아주 크게 걸린 상황에서 이 회사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단 한 가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바로 실행력. 계획은 거창하지만 이걸 실제로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일정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바로 이 타임라인이 셀리메이의 거대한 베팅이 계획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알려줄 핵심 로드맵입니다. 정책이 딱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 그리고 그 첫 성적표가 나오는 3분기 실적 발표, 또 KKR 파트너십이 본궤도에 오르는 2027년 초, 그리고 본격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2027년 전체 실적까지 이 중요한 변곡점들을 잘 살펴보면 이 승부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으니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50억 달러라는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둘째, 셀리메이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리스크는 줄이고 수수료 수익을 늘리는 자본 경영화라는 새로운 모델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셋째, 바로 이 점 때문에 한쪽에서는 엄청난 성장을 기대하고 다른 쪽에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과 경기 침체 리스크를 걱정하는 팽팽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2026년이라는 단기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아주 장기적인 승부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셀리메이는 거대한 전략적 전환에 사실상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과연 이 투자는 2027년부터 달콤한 결실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역풍과 실행의 어려움에 부딪혀 계획이 좌초하게 될까요? 거대한 변화를 위한 모든 조각들은 이제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